때는 2026년 7월 1일 청와대 오찬장. 문재인이 오랜만에 청와대 마당을 밟습니다. 한때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로 살았던 바로 그 공간입니다. 권력의 심장부였고 수많은 참모들이 고개를 숙였던 곳이며 자신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자리였습니다. 퇴임 후 평산으로 내려간 지 오래 다시 청와대를 밟는 문재인의 마음도 복잡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문재인이 먼저 꺼낸 말입니다. 이재명이 악수를 건네면서 말합니다. 대통령님 먼 길 오셨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덕담이 오갔을 것입니다. 건강 이야기, 평산 책방 이야기, 나라 걱정 이야기, 민주당 걱정 이야기. 그러나 정치 권력의 식사는 결코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밥상에는 늘 칼이 올라옵니다. 숟가락은 조용히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계산이 오갑니다. 웃음은 부드럽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 잡다한 이야기가 끝나자 이재명이 표정을 바꾸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대통령님, 정청래를 지지하실 겁니까? 저를 지지하실 겁니까? 여기서 저라는 말은 이재명 자신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미는 김민석 총리, 곧 이재명 정부의 당권 플랜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대표 선거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걸린 싸움입니다. 김민석이 대표가 되느냐 정청래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권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잠시 말을 고릅니다. 그게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니지요. 물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지지하지요. 민주당 정부가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당이 하나로 가야 한다고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문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김어준, 유시민, 조국, 김경수, 윤건영 그리고 전해철, 이광재 이런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럼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말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압박이자 공격에 가깝게 들립니다. 문재인도 그것을 느꼈던 것인지 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만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담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말을 끊고 들어갑니다. 대통령님 까놓고 얘기합시다. 정청래가 당을 장악하면 제가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이 하던 짓을 정청래가 그대로 할 겁니다. 대통령 위에 당대표가 있는 것처럼 굴고 당원들을 앞세워서 자기 정치하고 게시판에 친인척 가족 동원해서 대통령 헐뜯는 말을 쓰게 해서 결국 대통령인 나를 흔들 겁니다. 저는 그 꼴은 죽으면 죽었지 못 봅니다. 이건 제게 사생결단의 문제입니다. 이재명은 작심한 듯 비서실장에게 잠시만 나가 있게 이렇게 말하면서 비서실장이 나갈 때까지 묵묵히 뒷모습을 봅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그가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 그제서야 낮은 목소리로 이재명은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잘한 것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에게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건넸던 USB 문제도 아직 말끔히 정리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따님 문제도 있고 여사님 옷이며 브로치며 신발이며 그런 것들 다 어디서 돈 나왔느냐고 야당이 다시 들추기 시작하면 또 증거라도 나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결정적인 한방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게 노출되면 그게 누구에게 좋겠습니까? 문재인의 손이 순간 파르르 떨립니다. 미소가 얼굴에서 사라지면서 얼굴은 금세 검은 흑빛으로 어두워집니다. 이재명은 마지막 말을 던집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정청래가 당을 장악하고 나중에 공소 취소에 협조하지 않거나 심지어 저를 탄핵이라도 하겠다고 나오면 저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혼자 죽지는 않겠습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찬장은 조용해집니다. 밥상 위에는 음식이 놓여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칼이 오간 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 소설적 상상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상상이 만약 터무니없는 공상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겪고 있는 절박함은 그자의 평소 성격상 충분히 이 이상의 언행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재명에게 정청래는 단순한 당대표 후보가 아닙니다. 정청래는 내부의 칼입니다. 겉으로는 충신의 얼굴을 하고서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정청래는 사퇴협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말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겉으로 보면 충성입니다. 그러나 정치의 말은 겉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을 제가 해석한다면 어쩌면 이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지킬 사람은 김민석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재명을 지키려면 정청래 나를 다시 당대표로 뽑아야 한다. 정청래는 이재명에게 절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당대표가 되는 데 있어서 이재명 지지층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반 이재명이 아니다. 내가 진짜 이재명을 지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딸들의 표까지 끌어오려는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이재명 지지층을 자기 편으로 흡수하려는 노련한 전략입니다. 상당히 영악한 친구입니다. 이미 정청래는 문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사퇴 직후 문재인을 만난 것은 친문계에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나는 이재명에게만 줄 선 사람이 아니다. 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계보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원조 친문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정청래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친명 표도 먹고 친문 표도 먹고 강성 당원 표도 먹고 개딸 표도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에게는 충성을 말하고 문재인에게는 예를 갖추고 당원에게는 싸움꾼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한 손으로는 이재명의 어깨를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문재인의 손을 잡고 입으로는 당원들에게 내가 진짜 이재명 정부를 지킬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영악한 정치인은 원래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정치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명이 그래서 더욱 초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당은 당입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정청래가 한 이 말이 명백히 이재명을 겨냥한 말인데 이런 말을 들은 이재명이 정청래를 믿을까요? 아마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정청래가 발톱을 너무 빨리 드러내 보인 것이 아닐까. 이건 전략 미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청래가 속으로 삼켜야 하는 말을 겉으로 내뱉음으로써 이재명으로서는 정청래를 떨어뜨리기 위해 전력 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으로서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처음에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외칠지 모르지만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흔들리고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선거 조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올공에 시민들이 더 많이 모이고 그래서 민심이 이재명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면 새로 당대표가 된 정청래가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지금까지 지켜본 정청래의 변신술을 보건대 극단적으로는 그가 국민이 원한다면 이재명과도 결별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까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탄핵이라는 말을 직접 꺼내지 않더라도 당대표가 이재명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제는 당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가 몇 차례 던진 정권은 짧다라는 말은 불과 집권 1년밖에 안 된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던진 말입니다. 그가 당권을 다시 쥐게 되면 차기 공천을 약속하면서 전체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물론 정치적 상상입니다만 호언을 공언한 전두환 대통령에게 반발하면서 6.29 선언으로 국민이 원하던 직선제 개헌을 외치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된 노태우를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정청래다. 필요하다면 이재명을 밟고 그 인기를 자기에게 쏠리게 할 수 있는 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정청래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로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 깜냥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청래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만 속으로 정가 오범도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보다 정과가 훨씬 적은 내가 안 되는 법은 없지? 이런 생각까지 했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유파는 이재명과 정청래의 싸움을 단순히 민주당 권력 내부 투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관전하되 어느 한쪽을 응원하는 관전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정청래가 이재명을 흔든다면 그것은 우리 자유파 국민에게 유리한 균열일 수 있다는 관점만은 갖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권력이 조길의 인덕에 빠지고 선거 조작 문제로 정당성을 상실하고 식물 대통령이 되어 진행됐던 재판을 다시 법 앞에서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유파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입니다. 독이 독을 물고 뱀이 뱀을 물고 싸우는 장면을 보며 우리는 흥분할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이재명 권력의 약화와 정당성 붕괴로 이어지는지를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7월 1일 청와대 오찬은 겉으로는 전현직 대통령의 식사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민주당의 당권을 둘러싼 칼없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자유파는 이 장면을 냉정하게 관전해야 합니다. 김민석이든 정청래든 그들 모두의 목표는 결국 민주당 권력의 연장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르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 선거 부정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선거 부정, 선거 조작 위에 세워진 정권, 정당성이 없는 권력, 국민의 표를 훔쳐 권좌에 오른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표를 짓밟고 올라선 권력은 결코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권력의 끝은 정치적 거리가 아니라 국민의 심판이어야 합니다. 조작으로 쌓은 부정한 바벨탑은 무너지는 것이 정이고 그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